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화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지난번에 왜 영디냐고 누가 질문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영디, 영희 DJ. 네. 왜 DJ들이 자기 이름 뒤에다가 항상 D 붙여가지고 뭐 하더라고요. 뭐 윤디, 음디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영디 한번 하고 붙여봤습니다. 굿모닝 행정화가 약간 라디오 같은 컨셉이어서 보라, 보이는 라디오 같은 느낌으로 들어주셔도 됩니다. 영디 기억해주세요. 자, 1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년 공무원 구급 문제 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정책 결정 장에 대한 이론 설명. 제가 이번에도 특강하면서 진짜 설명했지만 왜 이렇게 발문을 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통 정치 행위자 권력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이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원주의.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다수의 집단이 정책 결정의 장을 주도합니다. 이들의 정치적 조정과 타협을 거쳐서 도달한 합의가 정책이 된다. 여러 이익 집단들 간의 경쟁 가운데 정책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다원주의고요. 엘리트주의.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수의 리더들, 엘리트들이 정책 결정을 지배한다. 엘리트주의 맞죠? 정책 결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왜 줄여요? 늘립니다. 정부와의 역할을 늘리고 이익 집단들을 약간 물론 이익 집단들과 상호 협력해요. 근데 그게 수평적인 관계의 상호 협력보다는 정부가 주로 오더를 내리면 이익 집단들이 하급자처럼 활동하는 상호 협력. 이걸 중시하는 이론은 바로 조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정부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익 집단들 간의 이제 수직적 상호 협력을 중시하는 이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X. 4번입니다. 철의 삼각 논의는 정부 관료, 선출직 의원, 이익 집단 제3자가 장기적 맞죠? 안정적 맞습니다. 우호적 맞아요. 이런 연합을 형성하면서 정책 결정의 과정을 지배한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11번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2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조합주의도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조합주의 같은 경우는 정부와 이익 집단이 수평적인 협력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시키면 기업이 국가가 시키는 일들에 따르는 형태로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리더십은 다들 아시겠지만 리더십은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다시 1차원, 신속성론으로 가는 네 가지 이론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에 있어서 자질론적 접근이라고 얘기했는데 리더십은 말 그대로 타고 태어난 자질에 의한 접근. 리더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특별한 역량을 타고 태어난다. 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특성론 또는 속성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리더십의 형태고요. 맞는 선지입니다. 민주형 리더십은 우리 아이오와 대학에서 설명했었던 리더십, 리피트와 화이트 연구의 리더십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민주형, 권위형, 위임형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리더십의 형태를 이야기를 했는데 봤더니 민주형 리더십은 권위와 최종 책임을 위임한다. 부하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쌍방향의 의사전달 과정의 특징을 가진다? 너무 이상하죠? 왜? 최종 책임을 위임한다는 건 위임형 얘기합니다. 권위를 얘기하는 건 당연히 권위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문장을 되게 이상하게 섞어놨어요, 여러분. 요거는 지금 보시는 민주형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야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민주형 리더십은 여기 뒤에 부분. 그죠? 그래서 요거 지금 틀린 선지가 됩니다. 리더십의 경로, 목표, 모형, 하우스, 에반스의 목표, 모형입니다. 그래서 부와의 특성, 과업, 구조 두 가지의 상황 변수 설명하죠. 리더의 행태가 있고요. 그 다음 거기에 상황 변수가 만납니다. 자, 그래서 부하의 동기가 유발된다. 부하의 VIE가 유발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리더십의 상황론에 대한 내용인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경로 목표 모형에서 설명하는 요 내용 파악해 주시고 가면 될 것 같고요. 3번 맞습니다. 4번 상황론적 관점에서 보면 부하의 지식이 부족하고 공식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과업 환경에서는 지원적 리더십보다 지시적 리더십. 그러니까 모든 상황적 리더십이라고 딱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상황은 말 그대로 상황 변수를 고려하는 거잖아요. 행태와 함께 상황에 대한 변수의 고려. 그래서 부하의 지식이 부족하고 공식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과업 환경이다. 이럴 때는 오히려 지원보다는 지시가 좀 더 효과적이다. 그래야 부하의 만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게 되죠. 사실 4번은 좀 낯선 선지일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상황론적 리더십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되게 예쁜 문제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 가지고 리더십의 1차원, 2차원, 3차원 잘 접근하고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 그래서 2번인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조직의 형태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학습 조직은 시스템적 사고에 의한 유기적, 체제적 조직관을 바탕으로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학습 조직은 시스템적 사고에 의해서 유기적, 체제적, 그래서 조직 전체를 위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고요. 2번, 네트워크 조직에서는 서비스나 재화의 생산과 공급, 유통 등을 서로 다양한 조직에서 따로 수행하게 됩니다. 3번,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 구조와 계층 구조, 아니죠. 기능 구조와 사업 부재를 연결시키죠. 계층 구조가 아니라. 자, 그래서 요거 틀린 선지. 가상 조직은 영구적이라기보다는 계속 가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잠정적, 임시적인 형태의 조직 만드는 거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13번에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3번 되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14번 갈게요. 민주적 관리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 연기준 예산, 네, 요거는 상향식 관리니까 민주적 관리고 참여적 관리고 목표 관리 마찬가지로 상향식, 그죠? 오브젝티브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상향식의 의사결정 과정 나타나죠? 브레인스토밍하고 얘기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고 계속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맥락으로 보면 뭐 상향식, 그래, 그 정도 인정. 너무 확실하게 PPBS, 계획 예산,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 요게 우리 하향식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 4번. 계획 예산이 틀린 건지 건 확실하게 알겠는데 GBB나 MBO는 상향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브레인스토밍은 상향이다, 하향이다라는 이야기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같이 반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비판 금지라는 점에서 뭐 참여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14번에 정답 되는 건 4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5번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급제, 직위분류제, 공직구조 분류 방식에서는 워낙 중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계급제는 사람의 자격과 능력, 사람을 중심으로 직무를 분류합니다. 그에 비해서 직위분류제는 정말 그 사람이 맡아서 수행하는 직무, 수행에 세반되는 책임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요게 직위분류제가 직무의 종류, 그다음 진도, 직무의 난도, 그다음 직무의 책임의 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직위분류제는 사람이 맡아 수행하는 직무, 그다음 그 직무의 책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위분류제는 전체 조직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업화하고 한 사람의 적정한 업무의 양을 조직상의 위계에서 고려하는 구조 중심은 아니거든요. 이런 게 찾기가 되게 힘들죠. 공무원 문제가 좀 지저분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애매한 표현들을 많이 써놔서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그래도 내용을 제대로 잘 알고 있으면 헷갈리는 영역이 덜하다는 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직위분리제는 전체 조직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업화, 한 사람의 적정한 업무량을 조정, 여기까지 맞습니다. 하지만 조직상의 위계나 구조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이건 오히려 계급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3번은 X가 될 거고요. 4번, 동일 업무에 대한 동일 보수, 바로 직무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는 일에 따라서 급여를 부여하는 방식이죠. 보수의 형평성의 요구가 바로 직위분류제 출발을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지금 틀린 선지가 되는 건 3번 되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15번 문제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든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겁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도 만날게요. 안녕.